오늘은 네 가지로 할 거예요. 하나는 중학생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유학기제, 세 번째는 학교 생활기록부. 그러니까 이 생활기록부 자체가 어머님들이 제가 대부분 강의를 다니는 데가 다 이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궁금해 하세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는 그다지 생활기록부에 대한 어떤 궁금증? 이런 것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학교 올라오니까 생활기록부가 고등학교 가서 더 많이 중요해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머님들이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기록하고 어떤 원리만 알면 사실은 내 아이가 중학교 가서 정말 멋지게 생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생활기록부가 뭔지도 모르고 오고 어머님들도 이제 잘 모르시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궁금증이 많으시죠. 그러면서 이제 생활기록부에는 성적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궁금해 하셨던 성적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경기도 것도 똑같이 2시간이었는데요. 10분 남기고 딱 제가 끝냈어요. 그리고 10분 동안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은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서울은 또 질문이 또 달라요. 되게 좀 이렇게 좀 그 뭐라 그러지? 성적 이런 부분에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네 번째로는 이제 어머님들이 사실은 아이들이 중학교에 간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 똑같은 그런 마음은 아니잖아요. 중학교 올라오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좋고 내 아이의 그 담임선생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내용까지 제가 한꺼번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제 책에 나와 있는 걸 거의 다 풀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해요. 중학교에 올라오면 우리 애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내 아이 주변에 어떤 인적 자원이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중학교에는 3개에서 4개의 초등학교 출신들이 모여요. 이제 물론 사립학교 아이들도 오고 사립초등학교 출신들도 오고 아니면 뭐 저쪽에 다른 데서 전학으로 오기도 하고 그러지만 대체로 3개에서 4개 정도 이렇게 초등학교 아이들이 모여요.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초등학교 아이들끼리 서로 모였을 때 같은 아파트에 있다 하더라도 애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교무부장을 한 3년, 3년, 4년 정도를 했어요. 근데 이 교무부장 하면서 느꼈던 게 이 교무부장이 대부분 중학교 그 입학 담당하거든요. 그 아이들 입학식도 하고 그다음에 어머니,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배정이 되면 배정 통지서도 받고 이제 이게 교무부장들이 하는 일인데 서로 다른 출신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모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생겨도 부모님들이 서로 다르게 반응을 해요. 부모님이 다르게 반응해야 한다는 소리는 아이들도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 저 아이가 어떤 우리 애랑 다른 생각을 한다 그래서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보인다 그래서 무조건 틀려 나빠 이게 아니고 아 쟤는 우리랑 다르게 생각하는 방식이구나 이것들을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자꾸 아이한테 조금 좀 여유롭게 그러니까 좀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시는 게 제가 봐서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오셔가지고 뭐, 쟤네 학교는 어때요? 얘는 어째요? 하지만 사실은 들어와서 한 달 지나면 다 똑같아지거든요. 근데 그 한 달이 가장 길어요. 아이들한테. 중학교에 올라온 아이들한테.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주의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제 공부 쪽 이야기도 좀 가기는 하는데, 초등학교 때는 40분 수업이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집에 갈 때까지 다 같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얘가 수업 시간이 힘든지 안 힘든지 지난 뭐 국어 시간에는 이 앞 시간에는 얘가 잘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학교는 달라요. 45분 수업에 선생님들이 정말 많은 여러 선생님들이 들어오고 첫 번째는 선생님들이 다르고 45분 동안 수업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보다 요 수업에 적응하는 걸 대단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부모님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45분 동안 집중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또 어머님들이 이 생각은 하시거든요. 좀 1, 2분 늦으면 어쩌겠어. 아니면 뭐 10분 늦으면 어떻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중학교는요. 이따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수업 시간에서 출결 있죠, 출결. 우리가 선생님들이 너 왔어, 안 왔어, 1분 늦었어, 안 늦었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성적 처리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끔 부모님들이 전화하셔서 왜 우리 아이 그 수업 시간에 계속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조금 늦었다 그래서 선생님이 왜 그렇게 아니라고 하냐, 뭐 이렇게 결과 처리했냐 이제 이러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성적 조작을 하는 게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가끔 이제 저한테 민원도 넣으시고 하면 나오는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중학교 선생님들은 깐깐하냐 이런 이야기 하세요. 깐깐한 이유는 성적 처리를 매일매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조금 이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고, 미인정 결석이나 지각 조퇴, 네, 이런 것들이 교육 내신에서 대단히 많이 중요한 걸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잠깐만요. 이거 하나를 공부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머님들 보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잠시만요. 네, 네, 그냥 하다가 할게요. 또 하다가 또 늦어질 것 같아요. 이제. 네. 자, 그러면 이제 수업 시간까지 했어요. 제가 이따 한 번만 더 다른 걸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목마다 선생님들이 달라져요. 어머님들이 이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국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다 다르게 들어와요. 그러면 사람이 다르니까 아이들은 처음엔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선생님이 꼭 백화점에 뭐 물건처럼 이렇게 계속 들어오니까 초등학교 때는 여러 선생님이 들어와서 한 선생님이 들어와서 이렇게 나를 지그시 계속 관찰하잖아요. 그런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체육 선생님 다 달라요.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 이것도 슬슬 질려오기 시작해요. 왜냐? 선생님들마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수업 방식을 고수하시고 또 하나는 시험이 그죠? 시험을 수행평가를 매번 볼 수도 있고 제가 예전에 수학교사였어요. 그래서 가끔 수업 방법도 이제 가끔 수학 공부 방법도 강의를 나가긴 하는데, 그때마다 느꼈던 건 어머님들이, 선생님이 맨날 뭐, 수학 시험만 보게 해요. 어째요? 이제 이러시는데, 그게 과목마다 선생님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아이가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 수학 선생님이 맨날 나한테만 뭐라 그래. 그런 거나, 아니면 엄마, 오늘 수행평가가 하루 내내 있어. 국어도 수행평가, 수학도 수행평가, 뭐 사회도 수행평가, 이렇게 각 과목마다 수행평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가끔 학교에 전화하셔가지고, 이제 교감 찾죠. 그래서 수행평가가 왜 한꺼번에 다 있냐, 그러는데, 선생님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 달라서 수행평가를 다 각자 자신들의 진도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가끔 이런 민원을 많이 내시긴 하지만 사실은 중학교 시스템을 알게 되시면 아, 그냥 이렇게 수행평가가 물밀듯이 오기도 하는구나라고 약간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고등학교 가서는 더 많이 밀려오고 더 많이. 선생님들 간에 상의해서 내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 나는 오늘 1학년 일반 국어 수행평가를 할 거예요. 선생님은 내일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선생님들마다 각자의 진도에 맞춰서 수행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하고 가시는 게 좋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단어 사용이 다르다. 저도 자꾸 이해, 인지,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저보다 더 똑똑하시니까 더 많이 하실 수 있겠지만, 중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쓰는 단어들이 생각보다 수준이 좀 높아요. 제가 그냥 정말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제가 고3 담임을 하다가 결혼하고 동시에 중학교 1학년 담임을 했어요. 진짜로. 근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들을 지도를 했으니까 여자아이들이 또 대답을 되게 또 막 말이 쪼글쪼글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저희 반에.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랑 자꾸 대화를 하다가 중학교 1학년에 올라오니까 제가 말하는 단어가 많이 달랐나 봐요. 그래서 애들이 선생님 말하는 거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막 이럴 정도였는데, 저희가 중학교 선생님들은 고등학교 선생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도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 내려오신 분이 계시고, 또 어떤 선생님은 중학교 수업을 하다가 고등학교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각자 어떤 단어, 수업하는 방법, 어떤 시험 보는 스타일,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 근데 우리 아이가 이게
중학교 안 돼. 이거 다 똑같이 해줘야 돼. 이러면 고등학교 가서 더 많이 적응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요러요러한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알림장이 사라져요. 어머님들이 대부분 학교에 전화해서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알림장이에요. 그러니까 왜 초등학교 때는 알림장을 담임선생님이 다 써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학교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 제가 국어 선생님 담임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나는 국어 시간에만 아이들이 봐요. 물론 아침에, 그다음에 집에 갈 때 조정된 시간에 배우기는 하지만, 그때는 이제 간단한 전달 사항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수학 시험이 내일이다, 국어 수행평가는 이걸 볼 거야, 이것도 각자의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면, 우리 애들은 자기들이 체크를 해야 돼. 속으로 근데 걱정 많이 되실 거예요. 아, 이거 알림장이 사라지는구나. 그러면 우리 애가 지금부터 잘 기록하는 습관을 키워줘야겠구나. 요건 좀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맨날 수첩, 플래너, 노트 이런 거를 좀 작성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면 어떤 아이가 제가 이런 강의를 막 나가면 어떤 애가 이제 그래요. 선생님, 저는 포스트잇에다가 붙여놔요. 이러거든요. 근데 포스트잇을 딱 붙이잖아요. 그러면 교과서를 이렇게 막 흔들다가 포스트잇이 또 떨어져요. 또 몰라요, 애들이. 그래서 약간 어머님들이 알림장이 사라지니까 내 아이가 뭐 좀 적는 습관을 키워야겠구나. 그런 것들. 또 이제 어떤 친구들이 이런 애들이 있어요. 휴대폰을 이렇게 찍는 애들. 휴대폰 이렇게 딱 찍고, 나는 찍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찍으면 애들이 이제 또 그게 어디다가 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머니들 좀 보시면 이런 부분들은 좀 지금부터 키워주시면 좋고, 점심시간이 달라져요.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이랑 같이 가서 교실이나 아니면 급식실에서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같이. 근데 중학교의 경우에는 점심시간이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가서 줄 서서 먹어요. 어떤 학교는 관리를 정말 잘해주셔서 담임 선생님이 쭉 데리고 가시기도 하지만 그거 오래 못 가요. 지금 대부분의 많은 학교들이 반이 정해져 있어요. 시간. 뭐 12시 30분에 1학년 1반, 12시 32분에 1학년 2반 이런 식으로 약간 텀을 둬서 반을 정해주시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애들이 가서 줄 서서 먹는 게 이제 귀찮으니까 어떤 애는 밥을 먹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도 애들 제가 이제 급식 지도를 하다 보니까 밥을 예전에 마스크 쓰고 있던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밥을 먹지 않는 애들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줄 서는 게 귀찮아서 밥을 안 먹어요. 축구하려고. 운동장에서 축구하려고.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여기서 조금만 이제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나중에 학교로 전화가 와요. 너무 화가 나셔서. 이유가 우리 애가 1년 동안 밥을 안 먹었는데 어떻게 학교에서 모를 수 있냐. 이제 이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자 알아서 가서 먹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물론 이게 뭔가 그죠. 그거 체크하는 거 그런 게 있는 학교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학교에서 애들이 반별로 가서 밥을 먹어요. 근데 이제 그중에 한두 명이 선생님 저는 안 먹을게요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부모님한테 많이 가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매번 제가 선생님들한테 조사를 하거든요. 몇 명이 밥 안 먹냐. 이런 거 다 조사를 하기는 하지만 그런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다. 근데 그렇다고 어머님들이 이제 속으로 뭐야, 왜 우리 학교는 관리 안 해? 이렇지만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 교육력은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학교는 A라는 사업에 집중을 한다면 어떤 학교는 B라는 사업에서 집중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런 부분은 잘 보고 있다가 이렇게 해주시는구나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그리고 OMR 카드 사용하는 거. 이제 우리가 듣기 평가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 이때 좀 도움 되실 만한 건 시험을 본다라고 하시면 인터넷으로 OMR 카드를 이런 이미지 있잖아요. 보시는 이미지 이런 걸 다운을 받으세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시험을 본다, 며칠 전에 본다 그러면 복사해가지고 애들한테 이제 마킹을 한번 시켜보세요. 근데 저희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저도 담임을 예전에 했으니까, 그때 저희 반에도 막 복사해서 연습을 시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많이 시켜주시기는 해요.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뭐 아침 시간에. 근데 이제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OMR 카드 복사해서 인쇄해서 한 번씩 마킹 해보는 것도 괜찮다. 왜냐면
시험이 끝나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생겨요. 선생님, 저는 마킹을 못했어요. 그러면 뭐죠? 마킹 못했으니까 빵점인 거죠. 선생님, 저는 뒷면에 시험일지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럼 뒷면을 마킹 안 했으니까 또 그 부분에서 점수가 또 깎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확실히 다르다. 어머님들 표현에 의하면 얄짤없다. 이런 거 있죠. 얄짤없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씩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요거는. 교과교실제 운영하는 학교들이 이제 좀 있어요. 중에 어떤 학교는 뭐 수학실, 국어실, 뭐 영어학습실 이렇게 쭉 해서 아이들이 이동을 해요. 뭐 국어 시간이다. 그럼 국어학습실로 가고 수학 시간이다. 그럼 수학학습실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동할 때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저도 교과교실제 운영한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교무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알아요. 아이들이 어떤 불만이 있는지. 첫 번째는 이동을 해야 돼요. 자꾸 쉬는 시간마다. 쉬는 시간 10분밖에 안 되는데 1층에 있는 뭐 영화학습실에서 5층에 있는 음악실로 옮겨야 한다거나 아니면 뭐 2층에 있다가 5층으로 가야 한다거나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너무 힘들다. 엄마 나 너무 졸려 이래요. 다. 또 있어요. 책은 들고 다녀야 되죠? 그러니까 사물함이 있어도 아이들이 이제 귀찮으니까 가방에 메고 다녀요. 엄마 나 너무 무거워 이러죠. 진짜 어머님들 보시면 막 짠할 거예요. 뭐 키 커야 되고 뭐 사춘기 접어들고 잠도 많은데 우리 애가 얼마나 짜네요. 교실마다 막 돌아다니니까. 그런데 고교 학점제는 애들이 이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연습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가서 이런 변화에 대해서 적절하게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과교실제를 하더라도 아이들이 입이 이만큼 나와서 부모님들한테 너무나 힘들다 힘들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휴 우리 애기 힘들었겠네 이 정도 공감은 해주시되 아휴 니네 학교 왜 그런다니 내가 전화해서 따져야겠다 이렇게 해봤자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교과교실제를 하려면 우리가 교실을 바꿔야 하잖아요. 그럼 교실 하나에 드는 돈들이 있어요. 예산. 그러니까 그 예산을 따오는 학교는 어떤 의미냐면 우린 이만큼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라는 게 그 학교의 목표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라에서 돈을 줄 때, 교육부에서 돈을 줄 때 그냥 너네가 손 들었으니까 우리가 돈을 줄게가 아니고 이렇게 공사를 한 다음에 몇 년 정도는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게 원칙이야. 그래야지 우리는 돈을 줄 거야. 라고 해서 이제 학교에서 오케이를 해야지만이 이런 돈이 내려와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요걸 아시면 학교에 10번 전화할 거 한 번 전화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이해가 돼요. 아, 저 학교가 우리 애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시키려고 예산을 받았는데 한 5년 정도는 교과교실제 해야 된대. 아, 그렇구나. 라고 하시면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해지실 거예요. 네, 대신에 이 교과교실제에서 좀 잘하게 하시려면 아이들이 가방을 메고 다니는 게 너무 무겁거든요. 그래서 사물함이 다 있어요. 교과교실제는. 그러니까 사물함 안에다가 가방이랑 책은 넣어놓고 그날 수업이 있는 것들만 작은 가방에 에코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다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고 교실 헤매지 않게 하는 건데 대부분 아이들이 한 달이면 그 학교에 완벽 적응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거는. 그다음에 10분 동안 우리 아이가 화장실까지 다 다녀올 수 있게 이런 것들은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다음에 공부 이야기 또 한 번 할게요. 교과서 출판사와 같은 문제집을 구매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그 교과서는요. A 중학교하고 B 중학교가 C 중학교가 있으면 국어가 교과서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같은 동네이지. 그래서 우리 내신 뭐 학원 같은 데서 막 내신 특강 같은 거 할 때도 밑에 출판사 이름이 적혀요. 뭐 천재 박영목, 뭐 미래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출판사 이름이 써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교과서 안에 출판사마다 내용을 구성하는 방식도 다르고 글의 소재가 달라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떤 교과서 출판사 명칭을 먼저 아신 다음에 문제집을 사시는 게 좋아요. 이제 어떤 어머님이 그러시죠. 아유, 입학하기 전에 공부 한번 쫙 돌려야 되니까 문제집 하나 사서 하지? 했는데 보니까 풀싸 우리 학교에서는 그 교과서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교과서 출판사 명을 보시고
저자명을 보시고 문제집이나 자습서를 사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이게 되게 좀 다 달라요. 이게 어떤 어머님은 이제 질문하시죠. 수학 문제집 어떻게 해야 돼? 영어 문법책 뭘로 사? 이제 이런데 수학 문제집은 생각보다 많이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수학이랑 영어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 보시고 좋은 거 이렇게 사주시면 되는데 뭐 사회라던가 국어라던가 영어 이런 교과서는 교과서의 본문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꼭 교과서 출판사를 좀 보고 사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자녀 중학생활 돕기 위한 팁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기록하는 습관, 아까 말씀드렸죠. 플래너 써야지 우리가 알림장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그다음에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제 왜냐면 아까 10분 동안 움직여야 돼요. 아침에 지각하면 안 되니까 어머님들 솔직히 지금부터 깨우는 노하우를 만들어 두셔야지 애들이 그거 있잖아요. 학교가 아무리 재미있어도 우리 애들은 사실은 가장 즐거운 시간은 점심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까지 사실 힘들어해요, 애들이. 잠이 많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휴대폰을 하다가 왔다거나 밤새 내내 게임했던 애들은 학교 왔을 때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교문지도 하다 보면 애들 표정이 다 읽혀요. 근데 아침부터 이렇게 속편하게 웃고 오는 애들은 별로 없기는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 아침에 와서 애들 좀 규칙적으로 잘 일어나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 키울 때, 아침에 애가 좋아하는 음악을 살짝 크게 틀어놓고 아이 방문을 좀 열어놔요. 한 30분 전, 20분 전쯤에. 그리고 한참 있다 가서 아이 깨워요. 근데 그렇게 하기도 하니까 어머님들이 뭐 애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한다. 그럼 아침에 그냥 아주 이렇게 냄새로 한번 유혹해 보셔도 되고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애들이 밥 먹다 보면 어머님들이 하고 싶은 말 많죠. 우리 제 생각에도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밥 먹을 때 꼭 잔소리를 많이 하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교육에 몸담고 있는 저도 밥 먹을 때 애들이 맨날 그래요.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엄마 그런 말 좀 하시 마세요. 그러죠. 사실 우리 애들 개가 아니기 때문에 건들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어머니들이 보시고 잔소리 말고 좀 즐거운 대화 왜냐면 특히 아침에 어머님도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겠지만 학교에 와서 친구랑 싸웠다. 그러면 물어보면 애들이 100명이면 100명, 정말 열에 열 다 아침에 엄마한테 혼났어요. 이런 말 많이 해요. 사실은 혼나지 않았는데도 혼났어요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속으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갈 건데 한 가지 제가 오늘 꼭 이번 말씀드려야겠다 싶었어요. 아이들 중에 운동화 끈을 못 묶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님들 다 그러시죠, 속으로. 말도 안 돼. 이러실 거예요. 운동화 끈을 못 묶어? 이러시는데,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제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주던 그런 습관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 번에 애한테 운동화 끈이 풀렸어. 끈 이렇게 묶어보자. 이랬더니 걔가 저한테 교감선생님이 좀 묶어주시면 안 돼서 왜? 저는 한 번도 안 묶어봤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중학생도 요즘에는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자수성가 막 이렇게 했던 중학생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아직은 어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우리 애가 운동화 끈을 묶을 수 있는지 아니면 뭐 옷은 본인이 체육복을 언제 갈아입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이런 거 한 번씩 미리 옷이 오기 전에 입학 전에 한 번씩 챙겨봐 주시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평가가 달라지죠. 어머님들 이제 요거를 제가 잠깐만 이 부분이 좀 길 수 있어요. 초등학교 때는 잘하면 보통 미흡이거나 노력 요함이었어요. 중학교의 경우에는 성취도 A, B, C, D, E 이렇게 갑니다. 성적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여드리면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에 아까 학교 생활기록부도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하기는 하지만 오늘 이거 보여드릴게요. 평가가 갈라지는데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를 나눌 수 있어요. 요것들을 반영 비율이 따로 있어요. 이 반영 비율을 가지고 우리 애가 뭐 90에서 100이면 A, 80에서 90 미만이면 B 이런 식으로 해서 A, B, C, D, E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 보여드리면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라 그래서 학교 생활기록부에 이제 기록을 하게 되거든요. 밑에 써졌죠. 원점수라는 게 있어요. 성취율이라고 하는데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지필이 아까 중간고사, 기말고사예요. 요거하고 수행 한산 점수를 합하면 이 성취도로 이제 A, B, C, D, E를 할 수 있는 이 원점수가 나와요. 잠깐만 보실게요. 원점수와 성취도가 있어요.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뭐 이런 거죠. 오른쪽에 있는 3단계는요, 음악, 미술, 체육이에요. 음악, 미술, 체육은 이렇게 3단계로 간다. 자, 중학교 교과 성적 A부터 Z까지예요. 학년 초 평가 안내 가정통신문이 있는데, 여기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 보시기에 30%라고 써져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100점을 맞으면 아까 요 원점수 있죠? 이 원점수, 다에 나와 있는 이 원점수 이렇게 반영이 되면 얘가 30점으로 반영이 된다는 말이에요. 30점. 내가 100점을 맞으면. 그 다음에 수행평가에서 내가 100점을 맞는데 40%가 반영이 된다. 이러면 40점이 된다는 소리죠. 하나만 살짝 보여드리면 수행평가 내용이 이제 요게 있고 이걸 보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중간고사가 92점을 맞았어요. 근데 얘가 30% 반영이 돼요. 그러면 92 곱하기 30이에요. 27.6점이에요. 이게 원점수가 그만큼이 나온다는 말이고, 기말고사가 90점이에요. 그러면 27점으로 반영이 돼요. 그리고 수행평가 100점이 40점으로 반영이 돼요. 이것들 합하면 94.6이 돼요. 원점수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원점수는요. 사실은 이 94.6이 아니고 반올림이에요. 반올림. 자, 이제 써져서 이게 원점수가 아니고 반영된 점수인데 반영된 이 점수가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돼요. 그러면 자연수가 되거든요. 요 자연수가 원점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살짝 이 부분은 고쳤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90점에서 100점 사이이기 때문에 성취도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질문 있어요. 어머님도 이제 궁금하시니까 질문 있어요. 한번 채팅창에다가 한번 써보실까요? 제, 근데 이건, 상품은 없어요. 제가 말씀 그냥 드리는 거고요. 89.5면, 89.5요.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실래요? A일까요? B일까요? 89.5. 89.5. A일까요? B일까요? 네. 혹시 저희 구독자님들이 오신 거 아니죠? 네. 네네. 뭘까요? 맞아요. 어머님, 김요한 어머님이신가요? 반올림에서 89.5를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90이 돼요. 90이니까 A예요. A. A. 이해되시죠? 지금 그러면 89.4는요? 반올림해도 90이 안 되니까 B가 되겠죠. 이 0.1 때문에 애들이 많이 울어요. 왜냐면 A가 많이 나와야지 하나고 갈 때, 외고 갈 때, 그때 이게 좀 많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어머님들. 이제 도덕이나 수학이나 이렇게 수행평가는 이런 식으로 수행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제가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원점수가 94.6이 아니라 95예요. 여기서는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는 제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A라는 학생하고 B라는 학생이 학원을 A라는 학생은 학원만 주구장창 다녔어요. 그래서 성적을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잘 봤어요. 아, B가 그렇구나, B가. B라는 학생이, 아래에 있는 학생이. 그리고 위에 있는 학생은, 한 개씩 틀렸어요. 한 개나 두 개씩 수학을. 그런데 수행평가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정말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합계를 해보니까 94.5가 돼서 A이고요. 그다음에 B라는 학생은 88점 정도 나오니까 아무리 해도 얘는 89여서 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A하고 B의 가름은요. 대부분 특목 자사고 갈 때 조금 그런 부분이 작용을 아주 많이 하기는 해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자유학기제인데 제가 잠깐만 하나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엄마와서 잠깐 보여드리면 고입 전형을 위한 중학교 성적 산출 지침인데 지금 보여드리는 건 언제 거냐? 지금 중학교 3학년 아이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거는 살짝 바뀔 수 있어요. 제가 그냥 여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잠깐 보여드리는 거고요. 바뀔 수 있어요. 그거는. 자, 여기서 교과 점수가 80점이고 출결 점수가 20점이에요. 그러니까 특목 자사고 갈 때는 아까 출결이 감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반고를 가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내신 성적을 매겨요. 여기는 성적, 중학교 성적 산출. 그러니까 3년 동안 내가 다녔던 학교에서 내가 획득한 점수를 애들이 이제 내신으로 매겼을 때 이렇게 된다. 근데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애가 막 겪게 되는 건 바뀌어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선생님들도 다 이런 것들을 계속 누적해서 오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강조하는 부분이 교과와 출결, 학교에서의 태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네. 자, 이제 갈게요. 또, 자유학기제. 사실 오늘 이제 요 강의가 됐던 이유가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이해해 주면 좋겠다라는 거여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이제 그 제일 밑에 있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김태은 박사님이 2014년도에 소중 전환기 아이들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10년이나 됐으니까 다들 어이구야 10년 전 거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연구가 이때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사실 그 다음에는 많이 안 됐어요. 이게 이 초중 전환기의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어떻게 해줘야지만이 애들이 중학교에 또는 고등학교에 적응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이 연구의 이유였어요. 근데 제가 여기 연구팀에서 잠깐 일을 도와드린 적이 있어가지고 결과들이나 어떤 연구하는 과정을 제가 그때 많이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두 번째로 격동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 생각해 보세요. 아까 장학사님도 약간 말씀하시긴 했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는 그 학교의 대장이에요. 근데 중학교 1학년 올라오니까 어때요? 막 선배들하고 눈 마주치면 혼난다 그러죠. 사실은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선배들하고 눈 마주치면 혼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애들한테는 되게 무서운 곳이라고 생각이 되나 봐요. 또 하나는 성적을 봐야 되죠. 성적.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선생님이 문장으로 써줬는데 곧 중학교 올라오니까 이렇게 선생님들이 너는 A야, 너는 B야, 뭐 너는 수학 89점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들 입장에선 대단히 많이 이제 두렵겠죠. 그래서 이런 사이가 되면 이제 학교에서 이런 변화를 많이 겪게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이 변화를 격동적으로 겪지 않고 좀 서서히 학교의 중학교 생활에 정착했으면 좋겠다라고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요 중일 자유학기제고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은 많은 아이들이 진로 연계 교육을 했을 거예요. 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어떤 상황을 좀 살펴보면 수학하고 영어가요.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 근데 보이시죠? 완전 애들이 높아져요. 태도가. 좋아져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에 올라오면 태도가 확 떨어져요. 어떤 수학하고 영어를 바라보는 태도가. 자, 그럼 이제 우리 하나 알아내는 게 있어요. 그럼 수학하고 영어를 공부를 좀 빡세게 시킬 수 있는 시기가 언제다? 6학년 2학기. 지금이다.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 중학교 가면 잘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중학교 가면 다 잘해요. 그런데 애들이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저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떨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수학하고 영어에 대한 막연한 그 호기심이 6학년 1학기와 2학기였다면, 어라? 중학교 갔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시험만 본다? 너무 뭐 이렇게 어렵게만 하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연구의 결과 중에 하나가 6학년 2학기에서 1학년 1학기에 저 떨어지는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올릴 것인가가 목표였어요. 그 연구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6학년 2학기가 가장 수학과 영어에 관심이 높아지고 최고점을 달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때 애들이 좀 엄마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물론 중학교 1학년에 올라오면 더 잘해요. 애들이 생각보다 적응은 잘해요. 담하고 좀 조금 더 잘 적응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적응이나 뭐 정의적 적응 다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떨어지는 이유는 격동기를 보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했던 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갈 때는 차원이 다른 공부가 시작되죠. 우리가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까처럼 그래프가 확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차원이 다른 공부를 조금 더 완만하게 이어줄 수 있는 게 자유학기제. 나중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갔는데 그때 이제 좀, 나 좀 공부 좀 더 잘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때 더 자극을 줄 수 있는 걸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은 또 다른 공부의 시작이고, 엄마표 공부에서 중학교 아이 자기주도 학습 방법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있어요. 왜 우리 애들이 중학교 올라면 이렇게 힘들어할까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플싸. 엄마가 너는 다 키웠으니까 이제 엄마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내가 조금 해봐야겠다 해서 어머님들이 가끔 직장 나가시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직장을 나가시는 건 다 괜찮아요. 저희 학교도 맞벌이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건 다 괜찮은데 관심을 초등학교 때와 다르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서 애들이 힘들어하지 않나 싶어요. 또 초등학교 때 다른 수준의 공부를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해줘야 된다. 그게 언제냐? 자유학기제다. 자유학기제는요, 어머님들 중에서 어떤 학교는 뭐 1년 하고 어떤 학교는 2학기 하고 이런 말씀 하셨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유학기제는 무조건 한 학기만 합니다. 한 학기. 딱 한 학기. 그래서 1학년 1학기에 하는 학교가 있고 1학년 2학기에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거는 학교마다 달라요. 속으로 그러시겠죠. 아니, 왜 달라? 다 똑같이 해줘야지 하실 텐데 학교마다 교육 환경이 있고 선생님들이 계획하고 있는 어떤 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는 1학년 1학기에 자유학기제를 해요. 우리 학교는 1학년 2학기가 자유학기제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아, 그렇구나. 그럼 그때는 애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보지 않고 수행평가로만 평가를 하시는구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너무 간단해요. 한 학기만 한다. 그 다음에 시험은 안 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안 보고, 수행평가는 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시험으로 수행평가를, 예전에는, 그러니까 수학 식쓰기로 수행평가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요 자유학기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지 어렵진 않아요. 단지 활동이 많고, 애들이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거꾸로 예전하고 많이 달라져서 이렇게 자유학기제 동안 막 활동이 아주 많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요거는 가정통신문으로 살펴보는 자유학기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여기를 하나를 뭘 보여드리면, 저가 옛날에 근무했던 곳인데, 잠시만요. 제가 찾아놨는데 또 보이지 않아. 이게 왜 그럴까요? 네. 여기 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니, 그냥 갈래. 제가 뭘 보여드리려면 또, 이게 또 실수할까봐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냥 갈게요.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는 학교의 가정통신문이에요. 가정통신문. 이걸 보여드리면, 여기가 아마 제가 옛날에 다른 학교가 좀 재밌는 한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던 거거든요. 만약에 주제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주제 선택은 어떤 거냐면, 우리 애가 뭔가 집중해서 교과하고 연계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주제 선택이에요. 요게 제 기억으로는 땡땡 여자 중학교의 주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또 이렇게 안 해요. 그 학교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유학기제는 해마다 선생님들이 모여서
아이들한테 다양한 체험이나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프로그램은 맞아요. 그런데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뭐 국어 선생님이나 수학 선생님이나 담당하는 사람, 그다음에 어떤 참여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모양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거 보시면 고민해 보시면 우리 애가 과학을 좋아한다. 그럼 뭘 하면 좋을까요? 과학을 좋아한다. 그러면 6번 펀펀과 그 정도겠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영어를 좋아한다. 그러면 10번하고 11번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 이제 교과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딱 어머님들이 들으시면 이제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자유학기 활동을 대하는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학기제는요, 전국의 모든 학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뭔가 프로그램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머님들이나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요. 자유학기제를 담당하는 부장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우리 애들이 수영을 배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주변에 있는 그 수영장에 가서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수영 배우면 꼭 외국의 좋은 고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영을 하겠다고 계약서까지 이제 교사 선생님한테 허락받고 썼어요. 이게 애들이 많이 올 줄 알았거든요. 애들이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한 20명 왔나? 그래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돼요. 수영이면 되게 멋지잖아요. 전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폭삭 망했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중학교 1학년들이 자기 친구랑 친하지도 않는 반 친구랑 목욕탕 들어가서 목욕하고 수영복 보고 그런 거를 좋아하리라고 생각한 제가 바본 거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그 동네 또는 그 학교에서 추구하는 어떤 교육의 방향, 이것도 반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그 학교의 구성원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저는 저 혼자만 수영장 가면 애들이 되게 멋지겠다 했는데 애들이 이제 수영을 어떻게 친구들이랑 같이 해요. 그러니까 아주 친한 동네 친구면 상관이 없는데 처음 본 애들이랑 같이 해야 되니까 애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아니 니네 학교는 좀 프로그램 좀 많이 좀 만들지 이렇게 해서 이제 기분이 상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디 가서든 말하거든요. 그 학교가 만들어낸 그 프로그램이 최선이다. 최선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 그러니까 저도 애들 둘 보내면서 느꼈던 게, 이 학교는 이게 최선이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보내기가 훨씬 마음이 편하세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아니, 이 세상에 우리 애는 과학고를 갈 건데, 과학 실험반이 하나도 없어. 너무 기분 나빠. 그럼 이제 전화하죠, 막 따지죠. 아니, 선생님, 우리 애는 과학고를 가고 싶어서 이렇게 과학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왜 안 만들어 주냐,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목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과의 종류, 선생님들의 성향, 학교의 특성, 예산, 이게 다 반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맘대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나중에 이제 속상해 하시거든요. 민원 많이 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어렵다. 선생님들이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에 제가 써놓은 거 있죠. 모든 자유학기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느냐. 무엇과 어떻게의 차이예요. 이렇게 쓰면 되고, 여기 잠깐만 이제 그러면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이제 강사한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애가 자유학기제가 됐을 때는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첫 번째, 우리 애가 좀 건강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자유학기 동안 아이들 자꾸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우리 애가 무엇을 좋아하고 편의점 가서 뭘 사 먹는지, 또 우리 애가 용돈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 자꾸 관찰해야지만이 아이의 변화를 읽으실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애들이 우리가 뭐 치아 교정은 언제 하는 게 좋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중학교 교감으로 얘들 쭉 3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 중에서 걸음걸이가 예쁘지 않은 아이가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의자에 앉아 있을 때 허리를 펴지 않고 앉아요. 요렇게요.
제 화면을 보시면 웃으셨을 텐데, 이게 아이들이 허리를 펴지 않거나, 아니 목을 빼고 앉거나 이랬을 때는 자세가 좋지 않아요. 자세가 좋지 않으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앞으로 6년 동안 공부해야 되는데, 허리 아프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제가 가르치는 애들한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공부를 하려면 자세가 좋아야 해. 이렇게 설명해줘요. 그러면 애들이 또 달라요. 그리고 또 있어요. 키가 커요. 자세가 바르게 돼야지. 이런 거 이제 설명을 해주고, 이제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간. 어머님들이 이제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두 번째에다 써놨잖아요. 프로그램 선택의 기회가 적어서 화나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가끔 애들한테, 애들 앞에서, 니네 학교는 왜 그런다니, 이러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아이는 앞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학교를 다녀요. 학교라는 공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학교에서 이제 저랑 상담하는 부모님들한테는 항상 제가 드린 말씀이 학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어머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물론 그렇다 그래서 애가 엄마, 우리 학교 너무 싫어. 만약에 그러면 처음부터 아니야, 얘야, 너희 학교는 좋아. 이러면 애들이 엄마한테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게 방법이 있어요. 애들이 엄마, 우리 학교 왜 이러지? 이러면 어떻게 니네 학교 왜 그런다니 하면서 같이 한번 해줘요. 아유, 그랬어?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근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렇다고 바로 이렇게 이유가 있지 않을까가 아니고 애들이 먼저 막 불만을 말을 하면 그랬구나. 우리 딸 속상했구나. 이렇게 하시다가 보면 애가 답을 말해요. 자기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그럼 그때는 네, 이유가 있었겠구나.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시면 진짜 애들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애들이 항상 저한테도 그래요. 어떤 애가 와서 막 화내다가 보면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쉿, 조용해. 이렇게 애들한테 비밀이야. 이렇게 말해도 애들은 학교에 오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비밀이라고 말하라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말까지 다 해요. 중학교 애들도 똑같이 애들이에요.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부모님들도 학교를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면 물론 불만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실 때는 학교로 조용히 전화를 걸어서 해결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이 앞에서만 저는 항상 그래요. 애 앞에서만은 좀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사회성을 기르는 것. 우리가 자유학기제가요, 주제 탐구 활동하고 진로 탐색 활동이 있어요. 아까 주제 선택 활동은 제가 쭉 말씀드렸고, 진로 탐색 활동은 아이들이 자기의 진로, 꿈, 이런 것들 찾아가는 과정과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걸 이제 어머님들이 가끔 오해하시는 게, 그러면 중학교 졸업하면 자기의 진로나 꿈을 다 찾을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아니요. 못 찾아요. 다만 생각은 많이 하게 되고 결정은 어렵지만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이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이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회성을 기르는 시간. 우리가 진로 탐색 활동을 하다 보면 사회에 여러 선생님들 다양한 그룹들을 만나요. 어른들을 만나요. 그랬을 때 어른과 대화하는 방법, 여러 선생님들과 대화하는 수준을 키우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 마지막에 있죠. 친구 관계. 그리고 친구 관계. 친구 관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키울 수 있는 게 요 시간이다 보시면 됩니다. 관심 있는 대회는 이제 넘어갈 거고요. 나만의 가장 중요한 거, 나만의 학습 방법을 찾아가는 거. 우리가 자유학기제 한 학기는 시험을 안 봐요. 그 시험이라는 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진 않아요. 근데 보지 않는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수행평가 준비할 때, 그다음에 내가 국어 수업을 받고 와서 복습할 때,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키워가는 게 중요하다. 요게 그 자유학기제에서요, 우리가 주제 선택 활동을 생기부에 적어준 내용이에요. 생기부에. 이거 보시면 되고, 진로 독서, 이거 진로 탐색 활동인데, 요것도 이렇게, 진로 관련해서 생기부에 적어준 내용이에요.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진짜 막 하이라이트예요, 거의. 자, 학교 생활기록부 알아보는 중학생활. 이제 여기는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제가 작년에 저희 학교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훨씬 더 반응이 좋았어요, 어머님들. 아, 생기부 기록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아는 순간부터 진짜 내게 돼요. 중학교가 내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라고 해서 해마다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게 있어요.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이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 생기부가 언제 쓰이냐? 고등학교 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어쩔 때만, 그죠? 외고, 뭐 대원외고, 명덕외고 이렇게 외고 갈 때, 그 다음에 뭐 상상고, 하나고 이런 데 갈 때 이 생기부를 출력해서 제출합니다. 출력해서 제출해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출력하는 게 아니라 담임 선생님이 출력합니다. 그래서 자, 생활기록부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 좀 빠져 있어요. 제가 칸이 부족해서 빼버렸는데 어머님들이 이제 보시기에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창체라던가 교과학습 발달 상황, 자유학기 활동 뭐 이런 게 있다 보시면 돼요. 생기부 관리한다라는 말은 사실은 학교 생활을 잘하게 만드는 거죠. 생기부 관리한다는 게. 그래서 이제 예전에 생기부 관리한다. 우리 김주영 선생님 기억하시죠? 스카이캐슬에. 김주영 선생님이 맨날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말하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받으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런 관리인데, 그게 뭐냐면, 뭔가 선생님이 원하는 거, 학교에서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방향성을 알고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면 이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관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력 주체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거는 잠깐만 혹시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하시지 마시고요. 이 자율 자체예요, 여기가. 이제 제가 이거를 원래는 바꿔야 되는데, 아직 생기부 기재 요령이 정확하게 제가 아직 입수한 게 없어가지고, 요건 이제 작년 거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보여드리면, 출결 상황, 특기 상황하고,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 그다음에 상체인데 여긴 자율자치하고 진로하고 동아리가 있어요. 자율자치, 진로, 동아리 이렇게 있습니다. 자율자치예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봉사는 나중에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다음에 교과학습 발달 상황 이렇게 우리가 이런 부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인적 학적 사항 가겠습니다. 요거는 뭐 우리 아이 초등학교 졸업한 어디 했는지 그런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출결이 우리 아까 고등학교 입시하고 관련이 무지 있다 그랬어요. 일반고 갈 때도 출결이 중요합니다. 그냥 그다음에 특목고 갈 때도 출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출결이 중요하냐면 미인정 앞에 미인정 결석. 그래서 누군가 그러시겠죠. 미인정 결석이 뭐야? 이거는 어머님들하고 저하고 세대가 다를 수는 있어요. 저 때는 사고 결석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예, 무단 결석, 사고 결석. 무슨 말이냐면 허락받지 않고 안 나오는 거. 그죠? 그게 미인정 결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요 부분인데 요것들이 이제 보시면 결석으로 처리하는 거는 출석해야 되는데 오지 않았어. 출석으로 인정하는 건 경조사로 인해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 인정이에요. 출석 인정. 이렇게 결혼, 뭐 입양, 뭐 이런 것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가끔 미인정 결석 때문에 어머님들이 많이 속상해 하시기는 해요. 근데 질문이 있어요. 여기다가 제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잠깐만요. 예, 예. 잠깐만. 여기에 아까 제가 한번 설명을 고등학교 거에 나오거든요. 음, 미인정 결과가 선생님한테 허락받지 않고 결과니까 수업을 들어오지 않았어요. 1시간 빠졌어요. 자, 미인정 결과가 몇 번이 모여야지 미인정 결석이 될까요?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네, 제가 어머님들 졸리실까 봐 제가 막 여쭤보는 건데 몇 번이어야지 미인정 결석으로 쳐질까요? 네, 맞습니다. 3번. 답 나왔어요. 자, 저도 수학교사인가 봐요, 출신이. 자꾸 질문하고 답을 구하는 거.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 질문 있어요, 이제. 만약에 우리 애가 미인정 결과를 5번을 했어요. 5번. 그럼 미인정 결석 몇 번일까요?
아, 결석이요. 진짜 절대 안 네네네. 보인다. 어떡하죠? 죄송해요. 네. 네. 맞아요. 한 번이요. 왜 한 번이냐면, 한 번인 이유는 만약에 5번을 했으면 3번이 미인정 결석이에요. 3번이. 미인정 결과 5번 중에 3번이 하나가 묶음이 결석하로 쳐요. 그리고 두 개 보이시죠? 그 두 개는 버려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유튜브 계속 채널 운영할 때 어떤 어머님이 그랬어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1시간은 늦게 들어갔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는 미인정 결과 처리야 라고 했대요. 근데 이제 얘는 외고를 가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번은 3번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미인정 결석이 아니에요. 아까 미인정 결석 하루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미인정 결석 하루가 일정 감점이었어요. 특목고 할 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수상 경력 보겠습니다. 자, 수상 경력은 어떤 거냐면 상 받으면 생기부에 들어가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 받으면 생기부에 들어갑니까? 네,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무 상이나 올리지는 않아요. 아무 상이나 해주진 않아요. 어떤 상만 해줘요? 학년 초에 학교장이 좋아. 이 상은 특별히 올려주겠어라고 학교장이 허가한 대회의 상만 올려줘요. 학교장이 허가한 대회의 상. 어떤 대회냐? 교내에서 한 상. 교내에서 한 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아무나 올려주진 않고 상이 어떤 비율에 맞게 수상 경력이 있는 애들을 올려주는 건데, 근데 누군가 그러시죠? 선생님, 그러면 세계 수학 경시대회 갔는데 우리 애가 우승했어요. 그럼 생기부에 못 올라가나요? 네, 못 올라가요. 왜냐? 그 세계 수학 경시대회는 교장 선생님이 주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못 들어가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선생님, 우리는 노벨상을 탔어요. 그것도 안 돼요. 왜냐면 학교장이 주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학년 초에 교장 선생님이 허락한 대회가 아니니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가끔 학교에 왔는데 착실한 우리 애들 중에 누군가가 이럴 때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얘들아, 너네 독서록을 잘 써오면 선생님이 상을 줄게. 이런 거예요. 저가 겪었던 일이에요. 제가 옛날에 근무했던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얘들아, 너네가 독서록을 잘 써오면 상을 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상을 준다고는 소리는 생기부에 들어간다는 소리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내일이 시험인데도. 이것만 했어요. 생기부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선생님한테 왜 우리 상 안 주세요? 상 줄게 해서 상을 줬어요. 상장을 또 만들어가지고. 근데 생기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냐? 그 선생님이 그냥 만들어낸 상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우리 초등학교에 가끔 있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뭐 알뜰이상, 그다음 뭐 똘똘이 스머프상, 뭐 똘똘이상 뭐 이런 거 여러 개 상을 준단 말이에요. 그 상은 우리가 생기부에 안 넣는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가끔 순진한 우리 애가 엄마 내일 선생님이 뭐 가지고 오면 상을 준대.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이제 아주 열심히 하죠. 그럼 그러다 보면 이제 생기부에 안 들어가는데도 밤새 열심히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걸 어머니들 아셔야지, 학년 초에 가정통신문이 나가거나 아니면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이게 상을 주는 생기부에 넣을 수 있는 상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나와요. 이제 뭐 독후감 쓰기 대회, 표창장 뭐 요렇게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공개할 건지, 어떻게 상을 줄 건지 나오는데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 20%라는 말은 애들이 만약에 100명이 참여했어요. 그럼 상을 몇 명까지 줄 수 있다? 20명. 그죠? 20%니까. 만약에 10명이에요. 그럼 2명. 상을 줄 수 있어요. 만약에 2명이에요. 그럼 원래 없죠. 그죠? 근데 이제 학교장이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논의를 하겠죠. 어떻게 내가 줘야 되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상 경력 이거는 2024년도 거를 가지고 쭉 갖고 왔는데 이렇게 상을 많이 받다가는 쓰러져요. 그래서 제가 맨날 애들한테
이 상을 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의 진로라던가 네가 잘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걸 한번 해봐라고 제가 항상 말합니다. 이렇게 상을 다 받는 애는 없어요. 예시예요, 예시. 아주 엄청난 예시의 인간의 유형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타다가는 쓰러져요. 내가 그렇습니다. 상 받기가 어려워요. 중학교에 올라가면. 한 가지 질문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왜 우리 애 학교는 상이 없어요? 이럴 때가 대회가 별로 없어요. 이러시는데 이유는 뭘까요? 애들이 참여도 많이 안 하지만 상 주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교장선생님한테 학년 초에 교장선생님이 이 대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오케이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애들이 만약에 형편없이 뭔가 출품작이 형편없다. 그러면 또 결국에 학교생들이 상을 못 주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도의 경우에는 교내상이 되게 점수예요, 점수. 교내상 한 개가 점수예요. 그런데 서울의 경우에는요, 외고를 갈 때 요 수상이 안 들어가요. 제가 하나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없네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가요. 여기 있는 이런 수상 경력이 생기부에서 고등학교 갈 때 들어가지 않아요.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의 경우에는 다만 우리 애가 경기도의 모 고등학교로 가는데 그 고등학교에서 이런 성적을 볼 거야 라고 하면 필요할 수 있죠. 하지만 서울 안에서 가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 수상 경력이 막 중요하진 않아요. 다만 수상을 했을 때 아이가 갖는 자존감의 어떤 높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중요하니까 학교에서도 대회를 운영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이거는 1학년만, 지금 어머님들이 자녀분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면 얘네들이 지금 2학년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내년에 1학년이 되면, 이걸 오해하실까봐, 3학년은 지우셔도 돼요. 이거 다 지우셔도 돼요. 내년에 우리가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학교 폭력에 관련된 내용들은 생기부에 따로 적어두는 곳이 있다. 이해되시죠? 네. 적어두는 곳이 있다. 우리 맘대로 아무 데나 적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 학교 폭력 조치 상황 관리에 적어둔다. 요런 내용들입니다. 서면 사과, 그다음에 보복 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10시간, 사회봉사,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아이가 만약에 이런 아이가 있다. 저처럼 만약에 제가 이제 황유진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런 조치를 받으면 제 생기부에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인간을 아주 정말 힘들게 만들어 놨네요. 교과서 발달성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빠르게 한번 훑어볼게요. 세부 능력 및 특기 상황란에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아이의 어떤 관찰한 내용을 적고요. 그 다음에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상의 입력 대상 범위는 교육적인 차원을 고려해서 학업성적관리원회 심의를 통해서 정한다.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속으로 이제, 아유, 너무, 아, 너무 좀 어렵지 않아? 이제 이러는데, 여기에서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상황은 선생님이 아이를 관찰한 것, 수업 시간에 이 아이는 다른 친구들하고 협업을 잘한다. 이런 말 적을 수 있고요. 우리 아이가 수학을 식쓰기를 대단히 잘한다.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적어주는 게 과세특기라고 해서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입력 대상의 범위가 나와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가 자유학기제일 때는요. 선생님들이 모두 다 적어줘요. 이 과세특을. 그런데 자유학기제가 아니면 아무나 적어주는 게 아니라 일부 학생들만 적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잠깐만 제가 어머님들 이제 궁금하신 것 이제 여기다가 올려놓기도 하셨는데, 학교 생활기록부 부모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지금도 어머님들은 확인하실 수 있지만 성적과 관련된 건 내년에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거는 언제 가서 볼 수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볼 수 있어요. 성적은. 그러니까 뭐 A, B, C, D 이거는 볼 수 있지만 선생님들이 손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 과세특.
과세특. 그러니까 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이 애를 보고 쓴 문장으로 된 내용들은 다음 해가 돼야지 볼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올해 거는 내년에 볼 수 있어요. 내년 거는 내후년에 볼 수 있어요. 어머님들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어머님들이시라고 하면 6학년 거는 언제 보실 수 있어요? 내년에 졸업한 다음에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결석과 결과의 차이는요, 결석은 하루 종일 안 나오는 거, 결과는 1시간 안 나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기에서 독서 활동 상황이에요. 독서 활동 상황. 야, 독서 활동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어머님들이 그런 책을 많이 읽혀야겠네, 라고 하시겠지만, 중학교 올라오면 진짜 책 읽을 시간이 별로 없긴 해요. 근데 이제 애들이 많이 다른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애들도 많아요. 그리고 생기부에 뭐라고 적히냐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뭐 1학기에 내가 공중근해를 읽었다. 그러면 제목하고 그다음에 저자명을 적어요. 그럼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신데렐라를 읽었거든요. 근데 왜 생기부에 선생님은 자꾸 몸 입력을 안 시켜준다고 하세요? 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네. 중학생 수준에 맞는 책을 읽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중학생 책, 콩쥐팥이 읽었어요. 내가 콩쥐팥이 읽었어요. 선생님한테 읽어 입력해주세요라고 하면 선생님이 안 돼. 이거는 너 수준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러거든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유는, 아니, 방법은, 그죠? 독서 활동 기록장을 써서 제출해요. 독서활동 기록장을 써서 제출한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할 때, 손글씨로 대부분 써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제 유튜브 내용 중에 국어 선생님이 한번 나오신 적이 있어요. 제가 막 나오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독서활동 기록장을 가장 잘 쓰는 방법. 손으로 먼저 쓰지 말고 워드로 칠해요. 워드로. 아주 길게. 친 다음에 내용을 줄이래요. 그리고 나서 줄인 내용을 손으로 쓰는 거예요. 애들한테 연필 주면서 너 바로 써봐 이러면은 애들이 잘 못 쓰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워드로 먼저 쳐보고 컴퓨터로 먼저 쳐보고 길이를 맞춘 다음에 손으로 써서 선생님한테 제출하면 되게 좋은 결과가 나온대요.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독서 활동은 책 제목하고 저자명만 쓰지만 선생님들이 확인하는 방법은 독서 활동 기록장을 아이가 기록한 거를 받아서 선생님이 기록한다. 보시면 됩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있어요. 요거는 누가 하냐면 우리 담임이 써요. 우리 담임. 우리 담임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씁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학생의 학습이나 행동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1년 동안 관찰한 다음에 써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많은 선생님들이 썼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언제 또 한번 쓰냐면, 고등학교 입학할 때 보여드리면, 아까 제가 한번 살짝 보여드리기는 했어요. 어머님들이. 그게 뭐였냐면,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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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이제 이 앞에서 이걸 자꾸 제가 이거를 샘플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고등학교 갈 때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지 막 특목 자사고가 좋다. 이걸 선전하려고 오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이게 이런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다. 고등학교 갈 때 여기에 보시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3학년 내용은 제외해요. 이유가 뭘까요? 왜 중학교 3학년 애들은 자기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못 가져갈까요? 제출하면 부모님들이 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언제 보실 수 있다 그랬냐면 다음 해에 볼 수 있어요. 성적이니까.
이것도 성적이에요. 그래서 3학년 거는 들어가지 않아요. 1학년, 2학년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 거 유튜브에도 있기는 해요. 하나고를 갈까요? 외고를 갈까요? 막 그런 물음표를 가지고 해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생기부에 무엇을 요청하느냐는 학교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 생기부 내용을 보시고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또 고민하시기도 해요. 부모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는 않으시죠? 저 혼자 막 하니까 사실은 어머님들 얼굴이 한 저한테 10분 정도 보여요. 그러면 이제 제가 10분 보면서 아, 어머님들 이해하시구나라고 생각하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고개를 끄덕이시면 아, 좀 이해하셨구나. 아니면 뭐지? 하면 제가 거기서 좀 길게 설명하고 있기는 해요, 지금. 네. 이게 행동 수능 및 종합의견. 가끔 특목고 갈 때 집에서 전화 올 때가 있어요. 부모님한테. 여기 때문에. 행동 특성이 종합이야. 담임이 1년 동안 관찰한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문구가 적혀 있을 때가 있어요. 어머님들 절대 제가 뭔가 겁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선생님은 최선으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도 그래요. 선생님들한테 좋은 말만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중에 오해 없게 해주세요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 했던 말이 이거죠. 아이의 구체적인 변화와 성장을 종합적으로 기재한. 그러니까 애가 만약에 진짜 뭔가 아니었는데 정말 성장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그걸 종합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잘 써도 저도 그렇잖아요. 이 어머님들 지금 계시는 모두 계시는 이곳에서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야, 쟤는 계속 특목고 이야기만 하네? 라고 나쁘게 받아들이신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아, 정말 정보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룹에서 누굴 다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게 요거랑 똑같아요. 이 행동 특수 및 종합 의견은 담임 선생님이 아이를 보고 적은 건데 부모님들이 보시고 속상하고 막 그러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막 전화 주시는데 중요한 건 선생님도 근거가 있이 적어요. 아무렇게나 적는 게 아니고 저희가 누가 기록을 따로 해요. 뭐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얘가 지각했음. 뭐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어쨌음. 이렇게 쌤들이 다 기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근거 없이 적지는 않는다. 하지만 최대한 긍정적으로 많이 아이들이 본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제가 다른 강의에서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을 때는 이런 말씀 드려요. 제가 좀 빨리 달려와서 잠깐 말씀드리면 선생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아까 이 과세특도 잠깐만 보실게요. 여기 과세특을 여기요. 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있잖아요.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이거는 하나고를 갈 때 가장 중요해요. 과학고를 갈 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애들한테 입학하면 선생님하고 눈 마주침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입꼬리를 올리고 교실에 바른 자세로 앉아라. 저는 항상 그래요. 학년 초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해라. 그러면 반드시 선생님과 눈 마주침이 되고 선생님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과목별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을 적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어머님들 이제 제가 많이 왔거든요. 거의 다. 여기서 오늘은 의미 있는 학부모 상담까지 이제 해드릴 거예요. 요게 송파 도서관에서 8시간을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달려온 게 다, 제 양을 좀 줄이기는 했어요. 뭐, 안 들려드린 건 없지만, 길게 설명해야 될 걸 좀 압축 좀 설명해 드린 건데, 송파하고 강남, 목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제가 강의를 쭉 다녔는데, 거기에서 요 4차시로 90분씩 4차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8시간을 쭉 했던 건데, 요게, 다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서부라서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의미 있는 학부모 상담. 이제 어머님들이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중학교 학부모님들도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초등학교 어머님들도 계실 수 있는데 어머님들이 대부분 오셔서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왜 이렇게 중학교 선생님들은 좀, 퉁명스럽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저같이 웃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또 어떤 분은 또 고등학교에서 오신 분들은 또 이렇게 똑똑하시기도 하고 성격이에요, 성격. 그렇다고 우리 아이를 미워한다거나 어머님들 싫어한다거나 그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직업적인 어떤 그런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선생님이 요즘에는 우리가 아무 때나 선생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있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거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학부모 상담 주간을 있다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많이들 말씀해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 동기들이, 제 친구들이, 아니면 제 후배들이요. 제가 이런 강의를 나가니까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 말들이 있어요. 뭐냐면, 교감쌤 저한테 이제 그래요. 학부모 상담 주간이라는데 상담할까요, 말까요? 이런 거. 우리 애가 문제가 없으면 상담 안 하셔도 돼요. 중학교는 그래요. 그런데, 아이, 그래도 1년에 선생님이라도 한번 보는 게 1년에 한 번쯤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 상담 주간 신청하시면 돼요. 또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으신 거 하셔도 돼요. 다만, 예전에는 선생님들을 만나는 게 쉬웠지만 요즘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 하다가 그 유튜브에다가도 좀 썼지만 가정통신문을 먼저 보시고 우리 애 자님하고 어떻게 상담을 할지 이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예전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언제 가능하세요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중학교는 그런 게 없어요. 언제가 괜찮으세요? 그냥 적는단 말이에요. 그럼 적으면 담임선생님이 이제 보시고, 아, 어머님 오셔도 돼요. 아니, 언제 오세요? 해요. 근데 이거는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질문해요. 교감선생님, 근데 나는 상담을 가고 싶었는데, 우리 아이 담임이 전화로 상담하자고 한다고. 그럼 이거는 도대체 뭘까요? 전화로 상담하자고 한다고. 뭐 같으세요? 오지 말아라. 이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그게, 저도 매번 생각하지만, 저도 이제 아이들 상담 때는 매번 학교를 갔었지만, 느끼는 건 그거 같아요. 시대가 달라져서, 선생님도 그냥 전화도 괜찮아요. 어머님들이, 어떡해요. 그냥 찾아뵈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실 텐데, 괜찮아요. 그게 그거 가지고 크게 부담 갖거나 그러시지 않아요, 선생님. 그 얼굴을 보여준 엄마와 안 보여준 엄마 구분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직장 다니시거나 내가 회의를 가야 되는데 너무 급하다. 이럴 때는 그냥 전화 상담 신청하셔도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갈게요. 여기에서. 근데 가정통신문이 옛날 거긴 하지만 2023학년도에 저희는 비대면으로 있어요. 비대면.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비대면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머님들한테도 마음 놓고 오셔라. 마음 놓고 전화해라. 이런 의미지. 그냥 어떤 엄마는 찾아와야 돼. 찾아오셔서 더 아이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전화를 해서 낳고 그건 절대 아니라. 그러니까 절대 요즘에는 그런 거 없다. 그래서 되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정도시물 보고, 이제 선생님들이, 담임 선생님이 이거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디는 담당 선생님이,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보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나는 뭘 상담을 할까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상담한 내용 고민해 보셔야 돼요. 건강, 교우관계, 학습, 진로. 뭐가 좋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 건강은요, 제가 있어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땅콩이나 이런 데 알러지가 있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꼭 말씀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이가 타이레놀을 먹을 수는 있는데, 뭐는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 이부프로펜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 그런 거를 미리 다 알고 계시는 것들을 건강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하시는 게 좋다. 만약에 ADHD다, 약을 먹는다, 우리 애가. 그러면 어때요? 애들이 아침에 축 처져 있겠죠. 근데 애가 맨날 이유를 모르면 담임선생님이 보시고 얘가 맨날 축 처져 있으면 속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얘는 왜 이러지? 그러면서 내가 도와줘야 될 게 뭐지? 이렇게 고민하시니까 차라리 ADHD 약을 먹는다고 하면 미리 담임선생님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이한테도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죠. 교우 관계. 요거는 제가 잠깐만 이렇게 보기에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제가 어머님들한테 아까 장학사님이 저를 소개할 때 있잖아요. 이 선생님이 언제는 좀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좋아요. 이렇게 소개를 하면 어머님들이 보시기에 막 썩 좋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우리 아이도. 우리 아이의 이미지를 만들어 주시는 게 사실은 요 상담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가자마자 아주 심각한 학폭 피해는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아주 심각한 건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아주 심각한 버릇이나 아주 심각한 뭐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신 게 맞는데 어머님들이 고민하시는 거는 항상 자잘자잘한 문제들이거든요. 이걸 말해야 돼, 말아야 돼, 말해야 돼, 말아야 돼.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해야 돼, 말아야 돼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잘한 문제들은 조금 첫날은 좀 참으시고 한 며칠 있다가 혹시라도 우리 애가 선생님이 상담을 하다 보면 선생님이 말을 다 하거든요. 얘가 좀 너무 좀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아우 선생님 잘 보셨어요. 이러시면 돼요. 근데 막 어머님들 가끔 아니에요. 선생님 저희 애는 집중력이 대단히 높아요. 이러면 선생님들이 어머님들보다 어쩌면 더 공부 시간에 많이 보잖아요. 단수님들도 이제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말을 해주니까. 그래서, 아침에 9시부터 시작하면 3시간에 거의 6시간을 있는 거잖아요. 6시간, 7시간을 학교에. 그래서 선생님들 대부분 잘 알아요. 하지만 조금 우리 애가 좀 어느 정도 그 공평한 그런 관계에서 시작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 교우 관계는 하루 이틀 정도는 저는 미뤄도 상관없다. 다만 아주 심각한 건 먼저 말해라. 그런 거. 그다음에 학습은 뭐 물어보셔도 되고, 근데 진로. 근데 가끔 제가 강의를 나가면 어머님들 한 분이 그러세요. 생기부를 특목 자사고 가려면 생기부 잘 써야 된다는데 선생님한테 부탁해야 돼요? 이러시는데 부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성적 조작을 이렇게 이게 부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우리 애가 특목 자사고로 관심 있다라는 걸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거든요. 제가 저만의 그 노하우를 담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어머 선생님 저희 애가 학원을 갔는데 특목 자사고를 가고 싶다고 갑자기 또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애가 좀 뭘 아는지 모르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아이 지도를 잘 부탁드릴게요. 이거지? 선생님, 저희 애가 특목 자사고 갈 거니까 생기부 잘 쓰셔야 돼요. 이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서로 의가 상해서 다 좋은 결과는 절대 얻을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 우리 애가 학원을 갔는데 엄마는 하나도 모르는데 갑자기 외고를 간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럽네요. 어떡하죠? 알지도 못하는데 이러시면 아주 도움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날 거예요. 제가 그냥 이거는 그냥 제가 어머님들하고 옆집에 사는 언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의도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작성하면서 이제 제가 방금 그랬잖아요. 상담한 내용이 있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 선생님 써가지고 오라 그랬으니까 써가지고 가야 돼. 그랬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워드로 쳐보세요. 쳐본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손글씨로 쓰시든 워드를 쳐가지고 붙이시든 상관없어요. 다만 너무나 내용이 막 장황해도 안 돼요. 그럼 선생님이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서 적으시는 게 좋아요. 그때 이렇게 정리하는 순간 어머님들 머릿속에 다 그려져요. 아, 내가 상담 가면 이런 말 해야겠구나. 아, 상담 가면 선생님 말을 들어야겠구나. 저 질문 있어요. 학년 초에는요, 엄마가 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선생님이 더 말을 많이. 답은 없어요. 답은 없어요.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저도 아이들 쭉 키웠으니까, 선생님 만나러 가는데 선생님이, 말씀이 없으신 선생님을 만나면 되게 무안하죠. 민망. 그럼 그때는 내가 먼저 말해야 되나? 선생님이 먼저 말해야 되나? 이제 이러시고, 또 어떤 분이 있냐면, 이럴 때 있어요. 어머, 선생님, 어머니, 누구는 문제도 없는데 왜 오셨어요? 이래요. 그럼 난 되게 민망해. 선생님 얼굴 한번 제가
그때 강의한 그 교감이, 상암주 교감이 가서 선생님 얼굴 한번 보러 왔어요.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선생님한테 얼굴 비치러 왔다? 이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고민되시죠? 이것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했던 방법이에요. 아니, 또 저희 아이, 1년 동안 가르치시고 또 평생 은사님이 되실 수도 되시는데 한 번쯤 와서 인사드려야죠.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좀 많이 저도 제가 항상 가면서 생각하거든요. 오늘은 절대 입을 네가 먼저 벌리지 마 하고 저는 해요, 속으로. 제가 속으로 절대 먼저 말하지 말자. 왜냐면 저도 교사라서 말이 많잖아요. 절대 말하지 말자 하지만 결국에는 막 박수 치고 단생이랑 막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오기는 해요. 근데 어머님도 가시면서 학교에서 내 아이의 보호자를 만나러 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에서 나 대신에 응급실을 가줄 수 있고, 나 대신에 다른 선생님한테 말해줄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러 간다 생각하시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면접 보러 간다 생각하시면 이제 그때부터 두려워요. 하지만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시고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이의 학교에서 나 대신에 부모 역할을 할 사람을 만나러 간다. 그 부모가 막 꽃 닦아주고 막 그런 부모가 아니고 어떤 뭔가 나 대신에 뭔가 아이한테 지혜로운 방향을 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나러 간다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네,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제가 한번 쭉 적어보자 그랬죠. 어떤 말을 할까? 우리 애 흉만 보고 와야 되나? 뭐 별의별 생각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가다 보면 이거는 있어요. 학교에서 내 아이와 집에서의 내 아이는 180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끔 어머님들이 이제 가시면서 이제 속상해서 가실 때가 있어요. 선생님이 한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아이는 그러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7시간을 같이 만나는 게 담임 선생님이에요. 물론 매번 이렇게 막 담임 선생님이 막 그 아이를 레이저를 쏴가면서 보는 건 아니지만 다른 선생님들이 내 아이에 대해서 말하는 집합 장소가 담임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은 오히려 어머님들보다 훨씬 아이의 성향을 잘 알 수도 있어요. 네, 물론 태어나서 지금까지 성향은 어머님들 더 많이 아시죠. 네, 학교에서의 생활은 담임 선생님 훨씬 더 많이 아셔요. 그래서 약간 우리 담임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되지? 또 결론을 뭔가 내야 되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저 같으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학교에서의 내 아이의 보호자.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사람. 내가 A를 해야 될까, B를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우리 담임한테 한번 물어보면, 나만큼 내 아이를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나는 만나러 간다. 그 만남을 어머님들 앞으로 6번 하시면 돼요.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이렇게. 교수님한테는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마음이 편하고 우리 담임이 달라 보이실 거예요. 제가 항상 그거는 말씀드려요. 이제 내 아이의 모든 행동을 관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희 아이한테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라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이 내 아이만 케어할 수는 없어요. 유치원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제가 어디서 들은 말인데요. 기본은 가정에서, 날개는 학교에서. 이해되셔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은 가정에서, 날개는 학교에서. 어머님들이 학교에 자꾸 기본만 요청을 하면 아이한테 날개를 달아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문구를 보고 너무나 감명 깊었어요. 이게 누군가 좀 알고 어머님들도 아시면 좋겠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너 왜 이랬어? 이거 말고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일 같아요.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좀 생각하시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학교 시스템을 좀 알고 가시면,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것들 있죠. 담임 선생님은 자기만의 수업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내 반 아이들을 계속해서 케어하는 게 어려워요. 하지만 관심은 대단히 많아요. 우리 반, 우리 반, 우리 반 하는 게 담임들이에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한다. 그래서 뭔가 상담하고 싶을 때는 사전에 정리해서 가보시는 게 좋다. 그렇다고 상담하기 전에
어우,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종이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네, 종이 딱 꺼내가지고 1번. 선생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 어쩌세요? 2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 선생님들도 그, 선생님들도 부모님을 가정에서의 우리 반 아이의 보호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가시면 돼요. 준비는 좀 철저히 하고 가시고 상담 당일에 어디까지 말해야 되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처음 만난 날 너무 단점을 말씀하시면 우리 애가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기가 어려워요. 특히 중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엄마, 내가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비록 살았지만 내가 중학교 가서는 저렇게 바뀔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아이는 막 바뀌고 있는데 엄마가 선생님 만나가지고 선생님 저희 애는요 이런 성격이 있고요 이런 단점이 있어요. 이러면 어떨까요? 이렇게 엄마가 먼저 말해버리면, 아이한테 엄마가 먼저 말해버리면, 아이는 바뀌고 싶어도 바뀔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고, 어디까지 내가 말할까? 그것도 사실은 어머님들마다 성향이 다 달라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는 게 어렵지만, 그래도 내 아이가 여자친구를 어머님들이 먼저 오픈하시더라고요. 학교에 와서 이럴 때가 있어요. 뭐, 선생님, 저희 애는요, A라는 남자애랑 사귀어요. B라는 여자애랑 사귀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애들은 그걸 말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물어봐요. 누구야? 엄마가 학교 갈 건데, 선생님한테 누구 뭐 물어봐도 돼? 이렇게 해요. 그러면, 뭐, 우리 담임이 이미 알아, 엄마. 이럴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엄마 그냥 조용히 있어봐. 이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아이들마다 다르니까, 뭐, 어때요? 아이가 말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아이한테 살짝 그런 거 물어보고 가요. 어디까지 담임이 알고 있는지. 이런 거. 그다음에 저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겠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애가 아까 제가 뭐, 이런 말. 제가 열심히 하긴 할 거예요, 선생님. 근데 혹시 제가 놓칠까 봐. 선생님이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라도 문자 주시면 좋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선생님, 저는 선생님하고 정말 연락드리고 싶은데, 아이가 아파서 연락드리고 싶은데, 뭐 이렇게 하면 어떤 선생님은 학년 초에 다 알려줘요. 이렇게 하세요라고 알려주는데, 안 알려주신다 싶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문자, 카톡. 저는 항상 물어보고 와요. 선생님, 문자가 편하세요? 카톡이 편하세요? 이렇게 저는 무조건 물어보고 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선생님은 아니요, 어머니 학교로 전화 주시면 돼요 하거든요. 괜찮아요. 학교로 전화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뭐 제가 그 이야기 들었어요. 초등학교 어머님들, 중학교 어머님들 다 그 말씀 저한테 하셨어요. 담임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담임이 답을 줬어요. 담임 선생님이 답을 줬는데 웃음 표시 있잖아요. 이거. 이게 있냐 없냐를 대단히 어머님들이 제가 그걸 듣고 말도 안 돼 이랬는데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웃음 표시, 아니 물결 표시 있냐 없냐가 뭐 우리 아이를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르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그냥 그 선생님의 성향이에요. 저는 누구한테나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웃음 표시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어머님들이 항상 담임 선생님한테 문자가 오면 막 이렇게 제가 봤어요. 제 친구들이 이제 늦게 결혼한 친구들이 막 있어서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우리 담임 선생님은 어떻게 하트 한 번 나한테 안 주지? 막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트가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하면 엄마들은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중학교 올라가시면 어, 대범해지세요. 그게 썩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그 되시고 학부모 총회를 한다. 그러면 저는 예전에는 학부모 총회를 바쁘시면 안 가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학교 가는 게 어려워요. 아시죠? 학교에 가려면 예약해야 돼요. 예약제를 하니까 예약해야 되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학부모 총회 때 참석한다. 담임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 아이의 어떤 성향이랑 맞을지 안 맞을지 이 선생님은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보고 오세요. 그다음부터는 전화해도 돼요. 전화로 상담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학부모 총회가 저는 항상 좋다.
그래서 가시면 자녀 자리에 앉으시고 또 제 유튜브에 보면 어머님들이 내일 학부모 총회인데 뭐 입고 가야 돼요. 그 이야기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옷까지 생각해야 되는구나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어머님들이 그 걱정을 또 많이 하세요. 그냥 간단해요. 반바지, 막 짧은 치마 이런 건 안 돼요. 불편하시잖아요. 너무 튀잖아요. 우리 학교 가면 모두 다 날 쳐다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그다음에 옷은 그냥 단정하게 입고 가시면 돼요. 그거 가지고 아무도 상관하지 않아요. 선생님들 바빠서. 나 진짜 이런 행동만 안 하시면 좋겠다. 젊은 담임 선생님 만났을 때 뭔가 어머님들 조언하는 그런 것들 이미 담임 선생님들이 어리지만 어머님들보다 만나는 그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학원 생활, 그 아이들의 어떤 입학, 어떤 고입에 대한 생각들 이걸 너무 잘 알아요. 루트까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가끔 어리니까 어머님들이 속으로, 저 어린 선생님이 뭘 알겠어? 아니요, 공부, 그 다음에 진로 진학, 이것만큼은 선생님들이 오히려 어머님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어머니들, 아니에요, 선생님 하면서 막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럼 또 선생님들이,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어머님 계속 제일 중요한 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나한테 이런 걸 정보를 공유하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만 생각하세요. 아이. 또 담임교사가 교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그래서 막 다 로드맵을 꽉 짜고 나오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학교에서 자녀 모습은 절대 아니라고 부정한다. 이런 거는. 그다음에 아까 선생님 말씀 잘 들으니까 선생님이 좀 말 좀 다 하세요. 아니죠? 기본은 가정에서. 날개는 학교에서. 이게 맞아요. 요거 부분만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부모총회는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고, 저희 학교는 어머님들이 오셔서 뭘 하나 얻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고등학교 진학 결과를 안내해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고등학교 3학년, 아니, 중학교 3학년 갔을 때, 우리 동네 아이들은 A, B, C 고등학교를 많이 가. 우리 동네 아이들은 특목고 어디를 많이 가더라. 이렇게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시면 좋겠다 하는 거죠. 자, 제가 어머님들께 이제 지금 12분 남았거든요. 근데 아까 질문들이 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어머님들께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공부 방향이나 내신 관리는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고 중학교 전반적인 거는 다 됐고 봉사는요, 지금 학교에서는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특목 자사고가 아직 부모님들한테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만 봉사활동은 지금 현재는 봉사활동이 중요해요. 특목 자사고 갈 때. 그런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3학년 됐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올해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 2월 이쯤에 그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이거 한번 보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기는 해요.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장단점은요. 아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좋아요, 저렇게 하면 좋아요 했는데 장단점은 저는 장점만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많은 어머님들이 단점을 이야기하세요. 시험을 보지 않는다. 근데 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성적 처리는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수행평가. 수행평가. 그래서 시험을 안 보는 건 아니에요. 평가를 다양한 평가를 접해 볼 수 있어서 저는 좋아요. 그래서 이제 1, 2학기 성적은 기입되는지 이랬는데 1학년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하면 자유학기제 좋은 점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해 준다고 했었죠. 그때 자유학기제는 모든 아이들 다 기록해줘요. 근데 자유학기제가 아니면 10%에서 20%만 기재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만. 또는 수업 태도가 좋은 애들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은 있다. 그다음에 시험 과목은 학교마다 다르지만 국영수 사과 중심으로 많이 되고요. 기말고사 때는 도덕이나 한문도 보기도 합니다. 자유학기제 운영 방향을 쭉 말씀드렸고 수행평가 준비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수행평가 이렇게 준비하라고 매뉴얼 같은 거를 줘요. 또는 채점 기준표를 줍니다. 그럼 채점 기준표를 보면서 아, 내가 이 내용을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고민을 하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어, 지필평가는 자유학기제가 아니면 무조건 지필평가를 봅니다. 1학년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하면 1학년 1학기와 2, 3학년 시험을 봅니다. 2, 3학년 때. 그리고 시험 성적 관리는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됐고요. 자유학기제 동안 뭐 이런 거 다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나머지는 생활기록부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그다음에 조별과제 할 때 다른 친구들하고 근데 우리 이런 거 있죠. 중학교 올라가면 또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일하는 카더라 통신이 있어요. 아시죠, 어머님들? 엄마들 그 통신 보면 중학교 올라가면 수행평가 조별학습을 하는데 어떤 애는 하나도 안 하고 우리 애만 열심히 하다가 점수는 똑같이 받더라. 너무 속상하다. 맞아요. 공부 잘하는 어머님들은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수행평가 채점 기준표나 매뉴얼에 보면은요, 아이들이, 그걸 뭐라고, 무임승차. 아무것도 안 하고 점수만 받아가는 일이 없도록 이제 선생님이 채점 기준표가 약간씩 있어요. 뭐 상대평가, 뭐 다른 선생님이 뭐 관찰한다거나 아니면은 친구들끼리 기여도 같은 걸 해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생님들이 모르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거 아니고 어쩌면 선생님들이 살면서 가장 많이 겪어왔던 거겠죠. 무임승차하는 다른 친구들과 같은 조.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하시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특수학급 학생들 자유학기제 똑같이 합니다. 다만, 특수학급을 지원하는 선생님들이 같이 가시기도 해요. 도와주시러. 이렇게 되고요. 초등학교하고 다른 점은 아까 기본이 갖춰지지 않은 아이들은 중학교에 와서 대단히 힘들어해요. 가장 기본적으로 머리 안 감고 오는 애들, 옷을 잘 안 갈아입고 오는 애들, 또 반바지, 이렇게 추운데 반바지 입거나, 아니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봐요. 저 친구 이렇게 좀 가정에서 케어가 안 되나? 하면서 저희가 막 걱정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집에서 뭐 하다못해 신발끈도 못 묶으니까 그런 거는 미리 2월 달까지는 해주시는 게 좋고, 반편성은 대략적으로 2월 말에 해요. 1학년은. 1학년은 반편성이 2월 말, 2월 말에 합니다. 그래서 반편성 담임 배정 시기는 담임은 거의 정해져요. 2월 초에 정해져요. 거의. 초에 정해지는데, 담임 선생님들이 그 뽑기를 해요. 뽑기. 이렇게, 이렇게. 편지 봉투 안에 적혀 있어요. 아이들 이름이 쭉 있으면 선생님이 딱 뽑아요. 뽑으면 얘들이 우리 반.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나머지 뭐 벌점제는 운영됩니다. 그런데 앞에 상자가 빠져 있어요. 상벌점제. 그러니까 상점을 받아요. 선생님이 요즘에는 벌점을 주려고 하는 것보다 상점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애들이 긍정적인 행동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분위기는 학폭은 어느 학교나 있고 어디든지 있죠. 우리 사회에도 다 있잖아요. 어떤 폭력 성향이라는 게. 근데 내 아이의 어떤 성향이 좋을수록 좋은 애들이 모이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보면 급식실에서 지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쁜 애들은, 그러니까 예쁘다는 게 뭐 얼굴이 예쁘다 그게 아니라 어떤 행동이 바른 애들은 또 그런 애들이 또 항상 친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머님들이 항상 애들 지도하실 때 가정에서 이렇게 격려하실 때, 뭐 친구 걔랑 놀지 마. 이게 아니고, 아, 우리 애가 성향이 이쪽인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살살 어머니들이 원하는 성향이 나오는 그런 방향으로 보이지 않게 이렇게 가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 자유학기제 때문에 다른 학교 참여는 어렵고요. 대신에 다른 학교에서 하는 뭐 발명교실 이런 것들 그냥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생기부에 들어가는 것도 학교장의 허가라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생기부에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출력이 안 된다거나 여러 가지 어떤 제약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 학교 생활만 잘하면 돼요. 제가 봐서 학교 생활과 공부. 그다음에 자기 태도 이런 것만 고치시 딱 잘 돼 있으면 그 아이는 아무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학교 다닐 때하고 달라진 거는 어머님들의 생각, 마음, 마음속에서 그 낭만적인 중학교 선생님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되게 많이 때리고 막 그 무서운 학주 선생님만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중학교는 그런 분들보다는 되게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어떤 하나하나 어떤 공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뭐 이렇게 약간 인성 부분은 아주 많이 들어가진 않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본은 초등학교 때 다 갖춰주는 게 좋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머님들 작은 학교, 큰 학교는 저희 학교는 되게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친구 사귐이 다양하겠죠? 작은 학교는 평화롭겠죠? 애들이 큰 공간에서 몇 개의 학급만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학교마다 달라서 저도 이건 크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고는 준비는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면 돼요. 말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상암중은 1학기가 자유학기제고 어머님들이 저한테 질문하신 거 이제 채팅창만 볼게요. 1학년 성취도는 아직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특목 자사교에서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4개 학기만 들어가요. 4개 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2학기. 다만 우리 애들이 고등학교 갈 때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그게. 그래서 그거는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고 상암중은 1학기, 1학년 1학기, 독서 기록은 1년에 한 학기에 8권? 1년에 10권에서 15권?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쉬운 걸 막 적어봤자 필요가 없거든요. 가장 값어치 있고 나한테 도움이 됐던 책을 골라서 기록하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1학년 이렇게 자요. 우리 학교 어머님들 많이 오셨나 봐요. 네. 학교에서 주는 상벌점은 어떻게 쓰이나요? 고입에는 절대 쓰이지 않고요. 학년 말에 교장 선생님이 뭐 상품을 준다거나 아니면 배지 같은 걸 준다거나 학교에서 아이의 긍정적인 행동을 지원하려고 노력해요. 네. 자, 여기까지 해도 되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뭐 다른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면은 제 유튜브 채널에 오셔서 댓글 남기셔도 되고, 요즘에는 토요일, 일요일 날 특목 자사고 자기소개서 작성 특강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건 다 무료예요. 그냥 들어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냥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되는 거고,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뭐라 그러지? 재능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재능이나 아니면은 저의 잔머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매번 라이브에서 이제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